안녕하십니까. 좀 빼뚜로만이 보이더라도 미안합니다. 컴퓨터 때문에. 자, 일단 하여튼 1차 문제가 지금 현재로 3회가 있잖아. 각 4과목이 있으니까 3회가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되고 지금 수학과 품질관리론 남았습니다. 김영희도 가장 답답하는 과목이 수학과 품질관리론입니다. 1차 16년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보통 한 50점만 받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품질관리사 수품사가 수학과 품질관리론의 이론이라든지 실제적인 여기에 다 개입됩니다. 60~70%가 1차, 2차 동통되는데도 역시 여기고 법과 농수산물 관련된 법령이 있잖아요.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이 한 20%, 30% 중복되고 나머지는 수학과 품질관리론이 거의 60% 이상이 중복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10%입니다. 그럼 그만큼 또 수품사의 핵심이 수학과 품질관리론이니까 강의를 계속 하면서도 또 고민하고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1, 2, 3회가 남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은 거의 다 6월 11일 강의하기 전까지는 마무리됩니다. 2차까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또 혼자 할 건데 앞에 강의한 거 있잖아요. 그죠? 수학과 품질관리론 말고 법령, 그러니까 수산 일반 유통론 그리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령 한목에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같은 법이니까. 그러고 나서 수학과 품질관리론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법을 보는 시각이 베이스가 쌓이는 살이 찌는 것은 수학과 품질관리론 이론을 알아야만이 쌀이 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책을 수험서 일반 책들을 봐가지고 양이 작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암기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 응용회가 답을 찍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처음 하는 분들도 김용희가 순서대로 올리거든요. 강의를 올리니까 강의를 다 1차, 2차 구분 없이 보고 느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김용희가 안내해 두면은 접수가 6월 11일이니까 7월 21일까지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김용희가 고민하면 됩니다. 어떤 후배님들은 순서대로 강의를 따르고 책 보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5월 문제 같은 것도 아까 전에도 이제 수산 일반 같은 거 하지만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김용희가 후배님보다 거의 더 많이 몇 배를 더 고민하니까 믿으시고 일단 순서대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학과 품질관리론 15년 1회차입니다. 처음에 이제 210페이지부터인데 여기에 보면 수산물의 변화 과정의 화학적 상세 설명, 김경희 설명에다가 김용희 정리돼가지고 했습니다. 수산물이 첩포한 후에는 첩포해가지고 살아있죠. 조금 지나면 죽습니다. 죽고 나면 해당작용과 사후경지, 해경, 자기소화, 발효식품, 그리고 부패 이런 단계로 흘러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별도로 생과 사에 대한 흐름, 죽고 나면은 ATP가 감소되면서 저산이 생성된다. 그 저산에 대한 변화가 부패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ATP에 대한 어떤 변화, 그러니까 생사가 되더라도 신선도 유지하죠. 살아있는 건 하루입니다. 그리고 신선도 유지하는 건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유통, 선의 유통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신선도에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K값은 ATP의 변화, 프로세스를 가지고 K값을 흘러갑니다. 신선한 핵값에서는 K값으로 들어가고 VBM 또는 TMAO 그리고 TMAO가 변화돼 가지고 TMA로 되는 것은 비린내가 나죠. 작년에 1차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자주 읽고 김용희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번 5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콜라겐 추출을 위한 사용되는 원료는 콜라겐 상어 껍질입니다. 근데 얘 결국은 뭐냐면은 수산물은 60% 이상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부패가 됩니다. 그러면 가공을 해야 됩니다. 가공 제품 중에서 또 기능식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보완하는 기능식 제품이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42페이지를 보시면은 저번에는 이제 강의를 순서대로 책으로 나갔잖아요. 한 20몇 회를. 그래 지금 이제 보면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전후로 해가지고 수산 가공품의 특징, 그리고 간능검사, 물리검사, 화학적 검사, 금방 말한 거,
휘발성, 염기질소, OVBM, pH값 등등. 그러고 나서 사후배나 해당 작용, 사후 갱지, 그리고 해경, 그리고 발효식품, 부패. 그러고 나서 기능식 식품, 수산 생리 활성 물질, 멸치들. 그래도 멸치가, 오븐에도 멸치가 놓았는데, EPA, DH. 단백질이 많죠. 그러고 나서 EPA, DH가 참치, 뱃살. 참 고등어입니까? 아까 전에. 수산 일반에서도 보면은 삼에서도 나오죠. 고등어, 다랑어, 다랑어죠. 이걸 같이 이렇게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정신없지만 다랑어입니다. 참치, 다랑어루 참치. 수산 일반에서도 벌써 한 문제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352페이지부터 353 그리고 354페이지, 355페이지, 그리고 여기는 356페이지, 35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하겠지만, 식품위생하고, 그 다음에 수산 일반하고, 수산 경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카페도 그거 했지만, 수산지 공무원 있잖아요. 지방 수산지 공무원 기출문제를 올려놨습니다. 이게 답만 바로 올려놨는데, 보시고, 우리가 관계되는 거, 소품사 관계되는 거를 찾아가지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시간 내서 하겠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저도 이 답을 보고 나름대로의 제가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 답만 있지 해석이 없기 때문에 김용혜가 일단 시범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원에서도 김용혜 강의를 듣고 또 그 강의를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 왜? 그분들은 유로로 하기 때문에 돈을 받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은 바로 그냥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용혜가 먼저 일단 시작을 하는 상황입니다. 뭐든이다. 2차도 보면 우리나라 없는 책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지적재산권 때문에 쓰지를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김용희는 하여튼 시작을 했고,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3월달에 1월달에 책을 이제 처음에 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책 내가지고 적자입니다. 책 하나 팔아도 500원도 안 남습니다. 남지 않고 들어가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걸 좀 아시고, 일단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보면 스칼렌, 콜라겐, 키틴, 글루코사민, 타우린, 콘드로이틴 항산, 오메가3 지방산, 스칼렌. 여기서는 콜라겐이 나왔죠. 콜라겐은 젤라틴입니다. 피부 특징 같은 것도 2차까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물론 EPA, DH, 오메가3 쪽으로 많이 포인트를 잡지만 오메가3 같은 건 행정고시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성분, 사실 성분 있고 성분 종류가 있고 특징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메가3 참치에 많다. 그 다음에는 참치에 오메가3 혈액 흐름 개선이 좋다. 기능 특징을 한두 개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콜라겐은 뭡니까? 어류의 껍질과 비늘에서 나왔고요. 피부 재생, 보습효과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42페이지를 보고 상어 껍질, 비늘, 그리고 약국에 가면 콜라겐이 있잖아요.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대 30대의 어떤 여성분이 있으면은 이걸 바르고 묶고 이렇게 하면 10대 피부로 간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조 가공법의 한천, 우뭇가사리. 자, 한천 문제는 밑에 답 있죠. 삶아서 마라넨 찍고 임상 있고 레트로트가 있고 59번입니다. 한천의 제조 원리는 우뭇가사리. 작년에도 얘도 나왔지만 젤리가 나왔습니다. 우뭇가사리. 여기에 보면 한천 같은 게 있잖아요. 우뭇가사리, 고구마천 제조법은 우뭇가사리 꼬시리기가 있습니다. 그 한천에 했던 그것은 아가로스와 아가로펙틴입니다. 고온에 80도 이상의 물에 잘 녹는 특징이 있고요. 냉수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동결 탈수법, 꼬시리기는 압착 탈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라 되는 걸 2차까지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홍조로는 진두발이고, 갈락토스, 알기산은 미역입니다. 알기산. 그러면서 기능식품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수산 가공원료의 특징, 일반적 특징을 보시고요.
그 다음 조직상 특징, 성분상의 특징, 가다랑어, 수분 70%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분이 어떻고, 그 다음 수분을 보중에서도 자유수와 결합수가 있는데, 미생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자유수, 준결합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결합수의 특징, 이것도 기출문제고요. 단백질. 그리고 나서 지질, 상태가 나오죠. 불포화 지방산. 그 다음에 이제 그 불포화 지방산과 포화 지방산 구분되어 있고, 산성, 염기성, 중성, 호기성까지 해가지고 46, 47페이지 있습니다. 솔직히 김용희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읽고 고민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군데도 호염, 그리고 나서 호기성 세군, 호염성 세군, 호기성 세군, 행기성 세군, 이런 거, 세군, 용매, 용질, 용액, 염용성 단백질, 수용성 단백질, 선도치아 냄새 성분, 그리고 나 유독 성분, 구조 단백질, 근행질 단백질, 액틴, 젤 행성에 대한 마우신과 액틴, 면제품의 탄성을 이렇게 앞에가 의무의 변폐, 앞에 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저도 이제 이걸 수하고 품질 관리를 다시 또 하기 때문에 또 보고 또 보게 됩니다. 돌아서면 팽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 사람들이 전공이 아닌 사람들은 답답하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세 과목 농수산 품질관리 법령하고 유통법하고 수산 일반은 같이 하시고, 수하고 품질관리는 2차와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까지 봐가면서. 그리고 김용에 강의한 거, 이쪽에 수하고 품질관리 강의한 거는 무조건 이렇게 몇 분이나 반복하십시오 하고 좀 느끼십시오. 그 다음에 삶아서 삶는다, 자숙이죠. 건조한 거, 마르밀치입니다. 삶는다, 자숙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한자를 많이 쓴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마르밀치가 있고, 뭐 해석일로 보시면 됩니다. 소금은 그대로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하겠거든요. 고독이면 소금의 침투 속도 옳지 않은 것은, 소금에 칼슘, 염, 칼슘, K, 염이 많을수록, 칼슘 많으면 뭔가 좀 반응이 있겠죠. 반대되는 어떤 게 있으니까 좀 그렇죠. 빠르진 않겠죠. 이거 보시고. 지방이 지방도 작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연육제조의 기계 하는 것은 립바라이너, 사이렌트 고기 자릅니다. 그걸 앞찾기. 레토로트는 고온 살균해가지고 통조림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어디에 쓰는가 이런 걸 좀 보시고. 급속동계 완반동계. 답은 2번입니다. 급속동계를 하면은 똑같은 어떤 빙결정입니다. 빙결정의 얼음의 덩어리가 어치 안에 똑같기 때문에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완반동계는 어떤 거는 천천히 35분에 통과를 하기 때문에 큰 놈이 있고 빙결정이 작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숫자는 작겠죠. 그래서 이분이 수는 급속동결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 정리를 해 보시고, 크기는 크고 급속동결 이거 거꾸로 되었습니다. 참고해 보면 빙결점의 상태는 크기는 작고 수는 많다 이렇게 되고, 크기는 크고 수가 적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가 바뀐 겁니다. 문주아씨가 이러면서 좀 이렇게 착각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헷갈립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56부입니다. 염장우리의 공유와 한신도의 부원료 사용하여 수승에 바로 부원료를 혼합했습니다. 가자미 식혜입니다. 식혜. 밖에 식혜입니다. 바다 할 때 있죠. 이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식혜 같은 것은 17년, 16년인가 행정고시 기출문제입니다. 바로 식품. 바로 식품 우리 쪽에는 잘 안 나왔거든요. 바로 식품이란 어떤 그것을. 까나리아 액젓이 또 너무 뭡니까? 까나리아 액젓은 서해 5도입니다. 이번에. 서해 5도가 5도 특산품입니다. 머리에 지금 생각나야 됩니다. 꽃게. 이번 꽃게. 이번에는 건우럭, 건새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미역입니다. 말고 미역이더라고요. 미역 맞죠? 미역, 건우럭, 건새우. 그러고 나서 꽃게, 까나리아 액젓. 백령당하고 까나리아 액젓 만드는 항아리 많습니다. 통조림 진공도 천연가 진공도가 이러면 진진공도라는 어떤 거 계산해라. 제가 만일에 수험생한테 이거 포기합니다. 이거 하여튼 지금 왔으니까 이거 봐두고.
답은 뭐 24입니다. 저는 숫자가 이어서 22, 24, 26, 28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24입니다. 왜? 제가 지금 6월 24일생이거든요. 그렇게 다 찍고 놉니다. 왜? 60점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것까지 해가면서 막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준비할 것까지 하다 보면은 시간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해도 충분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도 2차까지 해가도 60, 70점 이상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보다 더 낫고 똑똑한 분들이 계시니까 더 하겠지만, 그거는 그분들이요.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안 되겠죠. 알아서 하시고. 자, 금속판 사이에 접촉식하고 송풍식, 침지식, 접촉식, 액가가스식 이런 식으로 있는데, 송풍식은 바람으로 들어갑니다. 송풍식으로 바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 안에 접촉식이 답이고, 송풍식은 바람이 들어가 어찌 안에 수분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안에 다공질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공질이 생겨야 되나? 건조가 돼버립니다. 수분이 일정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 건조가 돼버립니다. 이 송풍식은 단기간 저장할 때 쓰더라고. 동결할 때 단기간 저장, 그러니까 단기간 저장할 때 쓰더라. 침지는 단가한 거고, 액가가스를 넣는 거죠. 한전의 제조를 아까 운가스를 앞에 42페이지로 발했고요. 수자원을 분석하기 위한 간능적 요소, 간능적 서류검사, 간능검사, 정밀검사가 있죠. 이렇게 세구는 정밀검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제가 수분 사람이 가지고 들어가 세구 몇 마리 보이겠습니까? 이게 그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이제 돋보기 쓰고 있는데 이거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색, 맛, 냄새, 크기 이런 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럼 바이러스 식중독 앞에 131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앞에 이제 바이러스하고 세균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계속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이제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독소의 식중독이고요. 자체 정식이 가능하고 복동 치료가 가능한 백신이 개발되어 있고 2차 감염은 없습니다. 일반적 치료법에는 백신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대부분 2차 감염되는데 치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염 후 장기간 면역이 생기는데 재감염 때 백신이 없는데 재감염 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에 131페이지 보시고. 자, 독소성분 옳다는 것은 앞에 역시 128페이지를 보시면은 같이 있습니다. 128 보면은 보고는 테트로독신, 뱀장어는 악티톡신, 톡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문어 티라민, 그리고 바지락, 베네로핀, 구울홍합 섹시톡신, 구울베네톡신, 홍합 리트로톡신, 문어 티그를 제가 시험 놓을 때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문민 이렇게 외웠습니다. 밑에 외우는 것까지 해놨거든요. 복태, 뱀티, 삼수, 문민, 밥해 어떤 방법인다고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그러셔가지고 답은 테트로독신은 진주담증 아니고 독이 테트로독신은 보고죠. 여기 보면 타우린, 오징어, 장염 피부리오, 그리고 테트라민, 고등에 있죠. 테트라민이 고둥에 있고요. 이게 놓았습니다. 테트라민이. 그리고 이제 문어는 문민이라고 외우겠죠. 그러니까 고민, 제가 이렇게 테트라민을 고민이라고 외웠습니다. 고민이라고 외웠거든요. 여기 제일 뒤에 마지막에 있네, 고민이라고. 근데 문어 같은 경우는 문민정칙, 이렇게 가지고 지금 우리 대통령이 문민정치를 하시잖아요. 문민정치. 어떤 방법이든 간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보톨리누스군, 강한 독소라고, 살균 지포입니다. 작년에 놓았죠. 120도에서 4분간, 하는 거죠. 120도에서. 그래서 작년에 2차가 놓았고요. 테트로독신, 보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때도 놓았고요. 웰치, 중간행 식중독. 그 다음에 식중독의 세균성에서 감염행, 사무넬라, 장염피부리오 되어 있고요. 에르시나치니아. 독소행은 포도사상군과 보톨리스군이 있습니다. 독소. 자기가 식품에 들어가서 생선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겁니다. 독소요. 동물성 그리고 식물성 독은 프로포스에도 있지만 보고독 같은 거 동물성. 유해금속 식중독이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수원나 카드몬 이게 뭐냐면 중금속이죠. 중금속에 대한 어떤 그게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보면요. 바로 뒤에 있네요. 여기서 한번 214페이지입니다. 한국의 식품공정에서 수산물의 중금속 관리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은 보면은 이게 비소가 아니거든요. 비소가 길 것 같습니다. 중금속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검정할 때, 검정 기간이죠, 검정. 예. 검정 대상에서 이제 빠지느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 그리고, 또 이렇게 검정하면 수수료 같은 게 있죠. 수원 같은 거는 33,000원을 한 건당 줘야 되지만, 구리나 카드몬 같은 거는 76,700을 줘야 되고요. 아연은 5만원 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도 보고, 비소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봐주시고. 일반 수험수도 또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햅삽입니다, 햅삽. 햅삽 같은 거는 해자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앞에 10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보시라는 겁니다, 100페이지. 저도 이제 이걸 뭐 또 보면은 이때까지 법에 대한 공부한 거하고 완전히 또 다릅니다, 이제 이거는. 하나라고 되긴 돼야 되는데, 참 저도, 햅삽에 보면은, 의육가공 보면은 어묵률이라는 게 있고, 조미가공부 5개, 굴통균형 1가지가 있고요. 햅삽에 보면 5단계 예비들, 선행조건 위생관리 기준과 포준위생 운영지침이 있고요. 예비단체, 예비절차 5개, 본절차 7개가 있습니다. 밑에 개별적으로 내용들이 다 정리해놨으니까 반드시 쓸 수 있는 것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4번에는 치료원칙 중 사전에 방지합니다. 방지하는 게 우선이지, 터지고 나는 거는 물론 사후 봉해야겠죠.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 사람이 중독이 된 상태가 보다 막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전에 방지, 중요관리팀 CCP입니다. 읽어보시고, 여기도 읽어보면서. 송호양시장 위해수 햅삽의 선행요건 중 위생관리 항목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수, 고차오염, 화장실 위생, 생산량의 기록. 이거는 다른 어떤 생산량 기록보다도 포준위생, 위생관리 규정, 위생관리 항목, 생산 기록 같은 거 좀 포준위생 운영지침 되어야 되나? 이건 제가 좀 정리 좀 해봐야 되는데, 밑에, 선행요건 관리에서 영업장, 위생관리 이걸 물어봤죠. 위생관리. 그리고 제조, 그리고 위생관리 상태에서 물어본 거고요. 여기서 보면 생산량의 기록은 어디 있습니까? 시설, 생산량, 설비, 하여튼 포준위생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여튼 니은 빼고 하는데 이거는 저도 지금 이해가 좀 안 가고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수산물의 식중독군입니다. 앞에 128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됩니다. 128페이지에 이거 보면서 보는 더 기본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128페이지 아까 전에 한 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제준이 같은 것은 제준이 같은 것은 가축에 들어가 있다. 나머지는 수산물에 관계되는 거고요. 리스테리아, 비브리오, 볼리피쿠스, 장염 비브리오, 파라헤, 몰레티쿠스.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도 1톤에서 하루 동안 영도의 얼음을 동결하고 할 때 시간당 제거되어야 할 열량은, 이건 열량은 어디가 3분이죠. 3320입니다. 이거 같이 이렇게 그냥 바로 수험서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열량을 해야만이 이제 동결을 하겠죠. 동결에 대한 효력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같은 기생충은 구두충인데, 이 기생충에 대해서도 앞에 이제 보든지 기본서를 보면서 이렇게 자주 봐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오렌지색이고 내장이 있고 명태에 흔하다 이렇게 했고요. 수산은 포장에 보면 여기 이제 수산 일반이나 특징 같은 게가 다 똑같죠. 유통이나 그죠. 수송 직업이 어렵다. 이거 보시고 종이로 포장, 2차까지 정리해야 됩니다. 재활용 폐기가 쉽죠. 종이랑 같은 것은 가볍고 이런 특징. 그리고 ATP 신선도 K값 이건 오네요. 그죠? 앞에 이제 앞페이지가 이제 210페이지 있었죠. 밑에 다시 이어놨네요. 이거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의 사후 변화 앞에 126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도 했고요. 그리고 해당 자공 상행지 해경 자기소화 부패. 그 다음에 식품공정에 젓갈류를 넣어놨고요. 읽어보십시오. 액체시가 듣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뱅통조림 식품 있고, 120분간 4분이고요. 보톨리스푼 같은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장면 문제고요.
그리고 레트로도 10분도 단층인데 중심온도 140분간 합니다. 근데 냉동 10분 같은 거는 60도, 63도에서 30분간, 그러니까 60도 이상에 대한 30분간 이렇게 하는 거고. 수산 가공 원료의 특징, 아까 전에도 앞에 43페이지가 있습니다. 수산 가공 원료는 생산량의 계획성 없습니다. 바다에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태풍불을 못 갑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수산의 어떤 특징 같은 거, 수산 일반 특징. 43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43페이지는 일반적 특징이죠, 수산물. 그리고 조직상 특징이 있고 성분상 특징, 이렇게 특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221페이지 73번입니다. 73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2도의 생도로 만든 바닷물을 뼈를 침지시킵니다. 팡 땅갑니다. 그죠? 냉각 개수로가 되는데, 앞에 31페이지에 있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은, 저도 오늘 하고 나서 다시 할 겁니다. 이게 계속 이제 앞으로 또 반복을 할 거니까. 저온 저장은 빙장법에서 세빙, 수빙, 약저름 용법이 있고, 냉각 저장, 동결 저장법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경희 고수 쪽으로 보면은 냉장 칠드 부분, 빙결정, 그 최대 빙결점 생성대, 빙결점 생성대, 빙결점 생성대, 심온 동결, 동결 고수. 아까 얼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저 빙결된 거. 이거 빙결정이랍니다. 점이 아니고 빙결정. 최대 빙결점이 아니고, 이거는 점도 틀린 거 같은데, 그러면 빙결점 생성대가 나을 것 같습니다. 정. 그죠? 얼음 정차 들어가는 거죠. 저온 저장법. 급속 동결, 완만 동결이 있고요. TTT 곡선하고 AW 수분 활성도 같은 거, 자유수 결합수까지 이론들이 앞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요. 냉각 개수법이랍니다. 다음에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거 보고 정리를, 그러니까 선상에서 의약물 선별 사용단계 옳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약 전처리 하는 과정입니다. 전처리. 어종이 관계없이 막 열 수는 없죠. 어종이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돈이 이제 차이 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4회를 27분 정도 28분인데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하고 분지 관리는 여기에 1차든 2차든 식품위생법 있잖아요. 이게 1차 그죠? 수하고 분지 관리, 식품위생법도 있고 수하고 분지 관리가 되게 일치해 있잖아요. 그죠? 1차만 볼 게 아니고 여기 뭐 장어의 종류, 랩도, 뭐 햅사, 탈기 같은 게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있지만 2차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2차 밑에 가면은 유통관리가 있고 보증거래 등급, 수하고 전처리 같은 게 품질관리 이게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카피를 활용을 안 하시면은 냉장이 어떠고 가라기난 아까 전에 제조 공정 기능식품 있죠. 수산물의 전후처리 이경희 고수가 있고, 수산물의 전후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요, 잡았습니다. 잡으면 원로 입합니다. 바다에 딱 잡으면 세척합니다. 선별 처리하고요. 라운드를 하고 이제 원로 입합까지 해가지고 드레스, 세미 드레스, 팬 드레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나서 맞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라운드, 그리고 드레스, 세미 드레스, 라운드, 세미 드레스, 드레스, 팬 드레스, 그러고 나서 필렛 이런 식으로 어체와 육으로 분리하죠. 안에 머리를 잡고 그런 식으로 하고, 라운드라는 그 급속 동결, 인스턴스 퀵 프리전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프리전. 그러고 나서 동결 쭉 하고 다 냉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빌로 퀵 프리전 해가지고 완만 동결. 완만 동결 그러고 한번 그리고 31페이지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저도 이제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솔직히 제가 그래가지고 완만 급속 동결하고 완만 동결이 있는데요. 급속 동결 후 마이너스 10도 장기간에 그레이징 냉장하고 이래 되는데, 급속 동결이라는 것은 시간의 3분 내로 최대 빙결정 생성대, 최대 빙결정 생성대, 빙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빙결정 생성대를 통과하는 합니다. 30분 내에, 35분 내에. 근데 완만 동결은 35분 내에 최대 빙결점을 40분 내에 통과하는 것이 완만 동결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 김동기도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를 구분하지 말고, 2차에 보면은 나는 1차니까 이거 2차 안 봐도 되지. 아니, 그거 아닙니다. 수하고 분지 관리는 1차, 2차 공통으로 70%입니다. 70%. 이거 안 하면 이해가 안 되면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수하고 분지 관리가 있죠. 여기도 보면은. 물론 정형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올려주진 않습니다.
막 올려주면 다른 데 가시면 되는 거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여기는 자기 신분을 밝히고 수분사 공부하는 사람만 오시면 되는 겁니다. 여 가공의 종류 특징도 있죠. 이게 그러니까 탈기, 식품유, 햅사, 햅사 개정. 그리고 오늘의 식품위생 뭐 중점 햅사. 그리고 나 70조의 법 69조 70조 71조 햅사. 저는 햅스를 쓰는데 피 발음을 안 냈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러더라. 햅삽 사무실에 햅삽을 쓰니까 햅삽을 쓰라 해가 쓰는 겁니다. 피 발음 안 나잖아 솔직히. 건제품의 가공 이게 다 있습니다. 의육의 뱀패, 그리고 망상구조 겔, 그리고 또 망상구조, 연제품의 탄력 관련성, 의육햄 소재지,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1차적 구분 없습니다. 이거는 수학과 품질 관리는. 일단 오늘은 114회를 1회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가지고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고 나니까 머리가 또 이렇게, 저는 이제 전공이 행정하고 법학 전공입니다. 대학원에서 경영학 전공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과학적으로 잘 막 합니다. 이제 김기용이라는 우리 친구가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 김기용이한테 많이 물어가지고 해가지고 좀 낫지, 머리 빽빽 돕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하면서 보면은 강주라든지 목포라든지 강의 보면은 시험 장면이 된 사람 있잖아요. 제 강의 안 들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본인은 안 들었다는데 벌써 제가도 강주에 있는 분들은 제가 저한테 세 번 들었습니다. 목포까지 와가지고 강의 들었는 분입니다. 일단 자기가 실력이 있더라도 강의를 앞에 합격한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다라든지 이런 것만 알아도 공부하는 사람은 금방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시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되고 나서 어떤 다음을 어떤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했듯이 후반기는 우리 한국의 대학생이 제일 많죠. 그 직업이 이제 통신대를 지나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편입해가지고 거기서 또 수분사를 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진작 해야 되는데 저도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늦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학기다 통신대 편입을 해가지고 제가 무슨 과를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최단으로 저도 공무원 입장이니까 베이스를 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법인을 만들 때 나설지도 못하고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사기분들이 넣어가지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남은 인생 60년을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절반을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몇 회입니까? 깜빡합니다. 114회를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감사합니다.